재테크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제인지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은 투자 성향과 금융상품의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두 분께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나갔는데 여기 문 열리자마자 5만 원짜리가 한 장 떨어져 있어요. 네.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기를 3개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네. 맞춰보세요. 자, 1번. 저 내 돈이야 하면서 뛰어가서 짚는다. 여기 1번입니다. 네. 2번. 빠른 걸음으로 가서 밟고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서 있는다. 네. 2번입니다. 3번. 기둥 뒤에 숨어서 누가 주워가나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다. 어머나. 어머. 네. 1번은 혹시 몇 번 있을까요? 저는 2번. 네, 2번. 밟아요. 아. 네. 저도 2번. 비슷하네요. 두 분 다 아주 전략적인 분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건 뭔가요? 그거 지켜보는 너무 거는 약간 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내 돈이야 하고 쫓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밟고 서 있는 분들도 있고 기둥 뒤에 숨어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같은 5만 원짜리인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돈의 성향이 조금 이렇게 갈리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전이긴 한데 흥부놀부 이야기를 가지고 돈의 성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욕심 많은 형 놀부, 네. 그리고 착한 흥부.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하실 건가요? 주로 이제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뭐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두 분은 아주 내용을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박씨를 물고 온 제비 덕분에 음. 흥부가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 부를 과연 흥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갖고요. 오. 아마 결론은 이 시대라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흥부놀부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닿는 한 고을의 형제가 살았다고 해요. 제가 네. 흥부놀부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동생 흥부는 부모에게 효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허구한 날 심술을 부려대니까 한 부모에게 낳았지만 그 성향이 무척 달랐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부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흥부가 항상 못마땅했죠. 집안일은 안 하고 남일에만 발벗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본인 앞가림도 못하고 매일 남의 일만 하고 있는 흥부.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물음표를 찍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생트집을 잡아서 흥분의 식구를 쫓아냈다고 했는데요.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상속과 모든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이게 저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그냥 쫓아내면 쫓겨나는 것이 미덕이냐 그게 착한 것이냐 이 동화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초등학생 때도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예, 이렇게 좋아요. 재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소송,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른데 흥부가 착해서 네.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힘들면 다음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쫓겨난 흥분에는 고향 근처에서 자리 잡고 살았는데 내외가 결혼을 했습니다. 일단 흥부가 내외가 밤낮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도 한 푼도 모으질 못했다. 저 여기서도 물음표를 한번 찍고 싶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돈을 못 모은다는 것은 반드시 취업 전문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한국 직업방송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잘못되고 있다면 한번 리셋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29이더라. 그러니까 아들 나이가 29이 아니라 아이가 29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가 29명이라는 것은 더더욱 제가 불만적인 부분이 제기할 수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입니다. 네네. 이야, 재해석하니까 진짜 재밌긴 한데요. 네. 만약에 흥부가 형인 이제 놀부에게 어떤 자산 컨설팅을 좀 받았다면 삶이 달라졌을까요? 네, 놀부에게 자산 컨설팅을 좀 받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놀부의 심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고약해가지고요. 네. 아마 그 돈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만 흥부는 이제 곡식이라도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하도 징징거리니까 곡식이라도 빌릴 셈으로 관가에 갔다가 죄 지은 사람을 대신 곤장을 맞는 그 매품 파는 일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이게 또 생산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몸을 그냥 이게 바치는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일은 늘 생산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좀 남다르게 좀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불만이 좀 제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마저도 수요와 공급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서 그냥 매 맞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부는 거기서 일을 잃게 되죠.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꼬집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잃을 때가 돈을 다 잃고 돈을 이제 얻을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그러다 다음에는 놀부한테 찾아가게 되죠.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놀부가 이제 매질을 합니다. 도망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죠? 놀부 마누라를 만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내 돈 다 가져가서 호의호식 하시는 이분을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심성인지 모르겠지만 주걱으로 얼굴을 한 대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쪽도 반대쪽도 때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저 같으면 바로 상해치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이거는 법적 대응을 할 텐데 네.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모습에서 과연 박 씨를 물고 와서 흥부가 아무리 부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성향이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가 뭐 흔한 얘기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흥부 부대찌개가 많이 줄 것 같아요? 놀부 부대찌개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느낌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더 나가면 이제 이상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푸짐하고 이제는 조금 이제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금리도 워낙 낮고요. 이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욕심도 좀 갖고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에 흥부놀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흥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정말 동심 파괴 초현실주의 흥부 놀부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대표님께서 이 흥부전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돈에 대해서 아주 유아적인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식의 스타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번 주는 내 차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또 복권을 가지고 일확천금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정교하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치밀하게 아껴가지고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향이 돈 하나인데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향을 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좀 가난한 사고, 이런 돈에 대해서 유아적이고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너무 내가 일확천금형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고들은 좀 버리고 부자의 사고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흥부놀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 욕심을 갖고 부자의 사고를 가지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뭐 남의 것이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뭐 놀부처럼 그렇게 가면은 도둑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내 돈을 잘 관리하자, 욕심 있게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같은 거는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일단 네. 현대 사회도 이제 너무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 투자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대상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 또한 바꾸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이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은 또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투자 성향과 이런 투자 상품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어떤 성향이 저희한테 적합한지 어떤 네. 성향으로 보이시는지 이런 네.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제가 뭐 같아요. 이렇게 네. 딱 집어서 이렇게 네. 쪽집기처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아주 과학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투자 성향에 맞지 않게 갔을 때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요? 굉장히 네.
저위험, 나 위험이 싫고 나는 원금 보장이 돼야 되고 반드시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돼요라는 아주 위험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한순간에 혹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저희 오지에 네. 땅을 파면 뭐 엄청난 광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얘기 듣다가 네. 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하고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밤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상품도 달라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돈의 성향에 따라서도 투자에 대한 상품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과 주식 사이에요. 수많은 금융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을 투자 성향에 맞게 잘 매칭하고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도 다를 텐데 네. 그걸 뭐 5단계로 나누어 주셨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과학적으로 조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어떤 준칙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정한 펀드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토대로 초저위험에서 초고위험까지 5단계로 나눠서 제가 오늘 투자 성향을 가져왔는데요. 1단계는 정말 조금도 읽기 싫어요. 네. 단 1원도 읽기 싫어요. 그 초저위험 군에 해당하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손실은 좀 최소로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저위험군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수익이 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중위험분이 있고요. 4단계 이상은 괜찮다. 나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고위험, 초고위험까지 해서 5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두 분께서는 이 5단계 그냥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단계에 속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은행 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테스트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다 그러면 나오죠. 네. 조금 위험을 피하는 초저위험까지는 아니고 약간 저위험이나 중위험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가은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인 것 같긴 한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예. 시드머니랄까요? 네.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예금 적금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도 지금 네.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하고 있지만 어쨌든 두 분도 성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에게 맞는 투자 상품도 예금에서부터 주식까지 수많은 상품 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금융상품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 초저위험 상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안정형의 투자 그쵸. 성향을 가지고 계신 초안정. 분들, 예, 우리 이가은 아나운서처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채권 투자하시면 되는데 채권, 채권. 예, 채권 투자. 오. 국가나 네. 국가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이런 데는 좀 이렇게 갚을 네. 확률이 낮을 수 낮아도 있죠. 예, 하지만 대한민국 국채다 이러면 그래도 대한민국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10년 안에 이 돈 못 갚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국채 그리고 아주 우량한 회사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같은 데서 만약에 채권을 발행했다. 네. 이러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 투자가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가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요. 발행하는 국고채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개인도 HTS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네. 국고나 서울 도시철도 같은 채권으로 검색해서 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인데요. 이자율은 1에서 2% 내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잃을 확률을 좀 적기 때문에 좀 안정형의 투자 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가 자체 신용에 기반해서 투자자 돈을 꾸는 발행 어음도 있고요. 증권사가 보유한 우량 채권을 특정 날짜에 되사기로 약속하고 투자자에게 잠시 파는 RP 환매 조건부 채권도 있습니다. 통상 가입 기간이 5에서 6개월 정도 국채보다 짧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가 짧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펀드 중에서도 초저위험군 상품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네. 채권 펀드 이런 아하, 것들 예, 네.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회사 이가은 아나운서 증권회사 가셔가지고 네. 저는 아주 안정형의 단돈 1원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채권 펀드 같은 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우량 채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만든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만기를 앞둔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MMF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머니마켓 펀드. 그다음에 그냥 흔히 우리가 통장보다는 조금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CMA 계좌 같은 거 이런 거에 넣어놓으시면 아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데가 있는데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C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원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한 1%에서 2% 내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 상품 위험도 분류 2단계죠. 손실은 초저 위험도보단 낮지만 최소로 하고 싶다. 이런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요? 가장 애매한 분들이에요. 네. 확실하게 나는 그냥 스톱하겠다는 분들이 아니고 네. 갈팡질팡하는 안정적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랑 상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접니다, 저. 예, 막 설명을 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대표님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원금 보장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항아리에다 돈 넣어놓는 게 낫지 이게 왜 나한테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막 가끔 들긴 해요. 네. 어쨌든 그래도 손실은 최소로 하고 싶어. 이게 참 애매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분들도 이제 안정 추구형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량 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조금 우리가 눈에 익은 회사들 있죠.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나름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채권에 투자하는 부분들 특히 LG전자 71-3 이런 회사채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네. 연 4.25의 이자를 3개월마다 나눠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0월 18일 만기의 원금을 다시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1년으로 회사채보다 짧은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CP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금융채, 회사채 이런 거 위주로 투자하시면 국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평균 수익률이 한 1에서 2%면 사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애매한 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애매한 분들입니다. 그럼 조금 덜 애매한 3단계로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3단계는 그래도 한 일정 수익이 나면 좋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변동성이 한 10% 정도. 예. 예, 위로 10, 아래로 10. 감내하실 수 있겠어요? 그 갑자기 확 뛰었는데요? 예, 그렇죠.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죠. 예, 내 돈의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성향도 마찬가지지만 네. 내가 이게 예를 들어 1년 후에 목돈을 쓸 확실한 이게 쓸 사용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확실하게 정해놓은 돈이라면 1년 정도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중위험 상품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권의 주식을 섞는 혼합펀드, 예, 채권의 주식을 섞는 겁니다. 위험 자산을 일부 편입한 펀드,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것들 변동성이 10에서 15% 수준으로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일정 수준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위험 중립형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국내 혼합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자산 배분형 펀드가 6.7%, 그다음에 주식 혼합이 5.0%, 채권 혼합이 4.0%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주식형 펀드 가운데서도 고배당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는 2016년 이후에 중위험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익을 바란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돼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성향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위험으로 좀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왜요?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원래 좀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잠깐만. 네. 여기서 또 귀가 얇네요. 이런 이런 분들은 또 위험합니다. 요건 또 그 개인적인 투자 성향보다 네. 더 돈에 대한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네. 분들은 귀가 얇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일 났어. 예,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귀는 좀 닫는 게 좋습니다. 투자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뭐 앞으로 이가은 아나운서 자주 뵙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네. 이렇게
공부를 좀 해서 확신이 들 때, 예,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얘기 듣고 바로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위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ELS, DLS 같은 파생 결합 증권도 대표적인 중위험 또 중수익 상품입니다. 특정 지수가 증권사가 미리 정한 하한선보다 내려가지 않으면 이자를 받고 원금도 조기 상환될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7에서 8%에 달하지만 최근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급락처럼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 하한선 아래로 투자 지표가 떨어져서 원금 손실도 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글쎄 저는 좀 상상이 안 되지만 멋진 분들이신 것 같아요. 고위험, 초고위험, 네 이런 상품도 좀 알아는 보죠 저희도. 예.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뭐. 아, 그래요? 예. 오. 네, 전 재산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 방에 나는 떡상 하겠다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아주 이제 초고위험 분들도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은 이제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변동성이 15% 그러니까 위로 15지만 아래도 15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분들 주식형 펀드 그다음에 주식형 랩 계좌 국내 주식 관련 금융 상품이 100억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 보전은 두 번째 문제고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적극 투자형이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금리를 주는 브라질 등 신흥국 채권 투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평가돼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하시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신흥국 채권 투자도 하시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듣보잡이라고. 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여기 잘 될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 회사는 반드시 돈을 갚을 거야라는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여기 적극 투자형 이런 투자군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고위험이 이제 주식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또 초고위험이 있어요.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을 보면 맞아요. 상당하잖아요. 아니면 뭐 예. 단타 치시는 분들. 네. 초고위험 상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선물 옵션 같은 거 하는 네. 거예요. 선물. 이가 아나운서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은 받아봤죠. 예, 선물을 받죠. 선물을 네. 받는데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예.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선물이에요. 네. 예, 그 미리 예측해가지고 무언가 금융 상품을 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미리 예측해가지고 사가지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또 도박형 약간 너무 공격적이어서 초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이런 선물 옵션, 그다음에 레버러지 투자, 그다음에 투자 경고를 받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투자, 뭐 작전주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또 주식시장에서 잡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이런 주식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초고위험군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펀드 안에 여러 개별 펀드를 또 묶어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또 포함이 돼가지고 엄브렐라 펀드라고 있어요. 엄브렐라 펀드가 뭐냐면 혹시 그 우산 엄브렐라 네.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우산을 피면 우산 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하나의 우산에 여러 가지 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펀드를 엄브렐라 펀드라고 합니다. 이런 엄브렐라 펀드에도 이런 초고위험 상품에 펀드가 소속되어 있으면 이것도 초고위험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신흥국 주식 투자에 투자하거나 원자재 가격, 현지 부동산 수익 등과 연계하는 파생 상품 펀드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도전해 보시되 그만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